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일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전지 소재 대표 ETF 3가지 비교해드립니다. 이미 이전 영상에서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 ETF와 소일 2차전지 소부장 ETF 비교해 드렸었는데요. 그 뒤로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ETF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ETF 기점으로 3가지 상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사는 타이거는 미래에셋이고요. 출시일은 소일 2차전지 소부장이 4월 25일 가장 먼저 출시가 되었고, 그 다음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ETF가 7월 4일 출시가 되고 바로 연이어서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가 7월 13일 출시가 되었습니다. 수수료 참고해 보시고 종목수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솔은 20종목 담겨져 있고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에는 상품명 그대로 10개의 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타이거 2차전지 소재에는 18개 종목이 담겨져 있고요. 기초 소재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투자 자산 규모에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둔 이유는 지금 현재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ETF에 약 4,997억 원, 7월 28일자 기준인데 오늘 촬영하는 오늘 날짜 기준 7월 31일 기준으로는 이미 5천억 원이 넘는 투자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출시를 따져봤을 때는 가장 출시된 지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은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가 가장 인기라는 건데 그 이유도 이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정기 변경이 솔과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는 연 2회 일어나고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정기 변경이 있으니까 코덱스 상품에 투자하실 경우에는 좀 정기 변경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구성 종목 비중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일은 7월 28일 종가 기준이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같은 테마의 ETF를 비교해 드릴 때 좀 비교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같은 종목을 기준으로 비중을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서 그래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거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장 왼쪽에 타이거를 종목 비중을 기준으로 해서 나래비로 같은 종목의 비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에는 19.67%로 가장 많이 담겨져 있고 솔에는 13.23%, 코덱스에 18.35%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거 ETF에는 에코프로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고 또 다른 두 ETF 비교해서도 가장 많이 에코프로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는 타이거에는 18.14%, 솔에는 13.51% 담겨져 있고 코덱스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전 영상에서 코덱스 상장했을 때 바로 솔과 비교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차이가 난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에는 17.5%, 솔에는 12.43, 코덱스에 19.43%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다.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가장 또 핫한 양극재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타이거에는 13.42%, 솔에는 11.15%, 코덱스에는 무려 22.58%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퓨처엠은 코덱스에는 가장 많이 담겨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다른 그 두 ETF와 이제 코덱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코덱스에는 11.41, 타이거에는 10.28% 담겨져 있어서 좀 비슷한 반면에 솔에는 7.85% 비중으로 담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솔에는 좀 조금은 균등한 고른 비중으로 담겨져 있고 반면에 이제 타이거에는 LG화학 이후부터는 굉장히 작은 비중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점이 좀 그래프에서 한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덱스 한번 정리해 드리면 코덱스에는 10종목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8개 혹은 20개 종목 중에서 코덱스에 담겨져 있는 종목은 바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탑 10에서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만 빠지고 나머지 담겨져 있고 포스코 퓨처엠 20% 이상 가장 많이 담고 있고 나노신 소재랑 대주전자재료, 롯데에너지 머터리얼즈까지는 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타이거 2차전지 ETF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두 기업,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두 기업의 비중이 37.8%나 된다는 점. 반면에 솔은 26.4%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10%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와 에코프로가 가장 뭐랄까 가장 슈팅이 심하고 또 공매도 숏 커버링 또 숏 스퀴즈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에코프로는 8월 말에 이제 MSCI에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두 기업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타이거 2차전지가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또 차이 나는 부분은 이제 솔은 20 종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원준, 대보 마그네틱 같은 부품 장비주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하지만 근데 뭐 비중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두 종목이 더 담겨져 있다는 점 짚어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 BM까지 했을 때, 그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 BM까지 했을 때 이 세 종목의 비중이 타이거는 55.3%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핫한 이 세 개가 지금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사실 타이거랑 솔 ETF는 18개 종목은 동일하거든요. 이제 솔이 20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두 종목만 더 포함되어 있다는 셈인데, 이 종목 18개 종목이 담겨져 18개 종목 이외에도 사실 비중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타이거는 탑 10 비중이 93.31%로 가장 많이 담겨져 있고, 반면에 이제 솔 같은 경우에는 탑 10 비중이 85.07%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분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코덱스 ET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핫한 포스코 홀딩스를 비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솔과 타이거는 구성 종목 포함 여부는 굉장히 비슷한데 비중 면에서 타이거 ETF에 가장 현재 인기가 있는 기업, 뭐, 요, 3개든 4개든 포스코 퓨전까지 봤을 때는 더 많이 비중이 더 크죠. 그래서 더 인기 있는, 기업들을 더 많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먼저, 소재 관련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 비중을 높게 담았다. 그러니까 이 상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광물 조달에서부터 전구체, 양극재, 또 음극재 제조에서 리사이클링까지 이렇게 수직 계열화 모델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에코프로 비중을 가장 많이 싣고 있다라는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고요. 이 상품 출시될 때 정보를 보면 수직 계열화 탑2를 31.42%나 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뒤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37.8% 담겨져 있고, 이 부분은 정기 변경일에, 그러니까 올 12월이 되겠죠. 비중 조절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 특징으로는 양극재 3, 4 비중 역시 40.88% 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양극재 같은 것에 양극재의 중요성은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전기차 원가의 40%를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고, 또 배터리 원가의 63%가 소재, 그리고 소재의 52%를 또 양극재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극재 3대장, 여기에서는 이제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세 종목을 꼽고 있는데 그 비중이 40.88% 담고 있다라고 출시 전에 이렇게 말을 했고, 지금 솔과 코덱스 비교를 해보면 솔은 지금 31.4% 담겨져 있고 코덱스에는 사실 53.4%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거 2차전지 소재가 41.2%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코덱스 상품에 보다 더 양극재는 많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22%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상품의 변동성 그리고 수익률을 한번 짚어봤는데, 사실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 같은 경우에는 7월 14일 날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짧은 기간 동안 21.8%나 상승했다는 거, 뭐 많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와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비엠 모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핵심 종목 비중이 더
높은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가 더 수익률이 조금은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 2차전지 소부장 17.3%,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빠져 있지만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비중이 있는 코덱스 ETF가 19.4%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굉장히 짧고 사실 이 기간 급변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7월 26일 날 왜 아시겠지만 2차전지 관련주 급등락이 있었던 날이잖아요. 그날 고가와 저가를 기준으로 이제 변동폭을 한번 구해봤는데 세 ETF 모두 그 변동폭은 거의 뭐 흡사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또 2차전지 관련 ETF는 지금 현재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다, 좀 비슷비슷하게 심하다라는 부분은 여기서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새 상품의 그 기초지수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타이거 ETF는 에펜가이드 2차전지 소재 기초지수 따르고 있고, 솔은 2차전지 소부장, 코덱스는 2차전지 핵심 소재 10 기초지수를 따르고 있는데요. 세 가지 모두 에펜가이드 기초지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타이거와 코덱스는 100% 소재만 담는다는 점, 반면에 솔은 부품과 장비까지 담기는 합니다만 사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18종목과 20종목 차이에서의 그 두 종목만 차이가 나고 그 두 종목이 원중과 대보 마그네틱이었다라는 부분 언급해 드렸죠. 그래서 사실 종목 차이는 이 두 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비중 차이가 조금 납니다. 개별 종목의 캡 비중이 타이거 같은 경우는 15%, 2차전지 소부장 지수를 따르고 있는 솔은 10%, 코덱스는 20% 캡 비중이 있는데요. 사실 현재 구성 종목들을 보시면 이 캡 비중을 다 넘어가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그 다음에 너무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비중이 15%, 뭐 10%, 20% 넘고는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정기 변경일 날 구성 종목 비중이 조정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에서 봤을 때 이제 타이거는 캡 비중이 15%, 솔은 캡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에서 살펴봤듯이 솔이 좀 더 고르게 퍼져 있다라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 코스모 신소재도 솔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이죠.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퍼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드린 것은 앞에서 언급해드렸듯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가장 지금 핫한 기업이죠. 포스코 홀딩스와 에코프로가 이 두 종목엔 담겨져 있고, 2차전지 핵심 소재 10 가이드를 기초지수를 따르고 있는 코덱스에는 에코프로만 담겨져 있다는 거, 그리고 양극재 3, 4 비중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양극재 3, 4는 오히려 코덱스 ETF에 더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차전지 소재 ETF 상품 세 가지 비교해 드렸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또 커뮤니티 글에서 또 언급해 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의 최근 그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